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릿지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책을 한 번이라도 읽은 비율은 48.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쉽고 편하게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독서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라디오와 유튜브로 책 읽는 재미를 알리고 있는 북튜버 김겨울 작가와 고민해 봅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김겨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 매체에 글을 쓰고 있고요. 또 책도 여러 권 낸 작가이기도 하고 지금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을 201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MBC 표준 FM에서 라디오 북클럽 김겨울입니다의 DJ도 맡고 있습니다. 네, 주로 책을 다루고 계신데 이렇게 처음 이 책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어렸을 때부터 책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좀 전형적인 아이였는데요. 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기도 했었고 또 학창 시절에 라디오를 듣는 걸 또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러면 내가 좀 이런 책에 대한 방송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마침 좀 좋은 기회로 마포 FM이라는 작은 지역 방송국에서 음악을 다루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6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해보고 나니까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책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을 본격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답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해마다 우리나라 독서율이 떨어진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는 합니다. 작가님께서 보시는 원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큰 원인은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졌다는 것일 거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좋아하긴 했지만 만약에 그때도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만큼 책을 좋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있고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책을 읽기가 조금 힘든 환경인 게 하나 있을 거고요. 책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시각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보는 책이라는 어떤 매체나 혹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지라고 할 때 책이라는 매체는 되게 조금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쓸모 있는 도구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 재미나 어떤 위로나 유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좀 책이 가지고 있는 쓸모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기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책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과 책에 대한 인식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책을 다루실 때 이 사람들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쓰시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콘텐츠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책의 경험을 직접 하는 거거든요. 저는 책이 어떤 도구나 쓸모로 취급되기보다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는 매체이길 원하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제공을 해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책에 호기심을 가질까라는 측면으로 좀 더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소개할 때 이 책에서 제가 느낀 바를 이야기를 해주거나 이 책의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포인트를 이야기해주거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작가님께서 쓰신 7번째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네, 겨울의 연어라는 산문집이고요. 제가 그동안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를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만든 산문집이고요. 제가 그동안은 다른 책들은 좀 특정한 주제가 있는 책들을 써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여러 가지 주제로 쓴 글들을 모은 그런 산문집입니다. 그래서 조금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부터 조금은 가벼운 일상의 이야기들까지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 담긴 글 중에서 이 작가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아하는 글 너무 많은데요. 네. 오늘의 이야기에 맥락에 맞는 글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상적인 경청의 세계라는 글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이 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예술 경험을 할 때 그 예술 경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내용의 글인데요. 우리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 1시간 반, 2시간을 쓰고 책을 읽기 위해서 3, 4시간, 뭐 며칠 몇 주를 쓰고 미술관을 천천히 돌고 이런 일들을 축약하고 압축하고 요약을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예술 경험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온전한 시간을 예술 작품에 들여야 하고 그럴 때만 이 예술 작품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듣는 좀 이상적인 경청의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쓴 글이어서요. 좀 예술 작품에게 시간을 허락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네, 예술 작품에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은데요. 예,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책을 고르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독서 방법을 선택하는 노하우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책을 내가 좀 읽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자주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뭘 많이 읽지? 또 어떤 책이 유명하지? 이런 걸 먼저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처음 책을 살 때 나의 관심사보다 이거 요새 잘 팔리는 책이래. 이거 좀 근사해 보여, 멋있어. 뭐 이런 책들부터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좀 재미없어 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책이랑 친해지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미있어 할 만한 거, 나의 관심사, 나의 호기심에서부터 책을 고르고 거기서부터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아무래도 책을 좀 습관화하고 좀 재미있게 읽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책 그리고 독서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이상적인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뭐 일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들을 일이 잘 없잖아요. 뭐 3시간, 4시간 길어야 그 정도이고 정말 누군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을 일이 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는 경험도 쉽게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책이라는 매체는 참 재밌어서 매번의 독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매체가 줄 수 없는 깊은 경청을 가능하게 해주고 그만큼의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체라는 점에서 어떤 지금의 다른 재미있는 매체들로 대체되지 않는 독서의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 책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몰입과 연결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